하버드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던 그날,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 전 세계에서 지성과 리더십을 꿈꾸는 수재들이 모여드는 하버드 대학교.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캠퍼스는 그날만큼은 한국의 정서와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어느 날, 캠퍼스 중앙광장에서 펼쳐진 디펜딩 디버시티 행사에서는 각국의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들이 이어졌고, 그중 단연 주목받았던 장면이 바로 아리랑이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의 야드라 불리는 잔디밭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백인 학생,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학생, 일본에서 온 연구원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선 두 한국인 학생, 김성민과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그들은 떨리는 손을 꼭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청중들은 다소 낯선 아시아 전통 복장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었죠. 마이크가 설치되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금의 잔잔한 음색과 피리의 깊은 울림이 교차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가 정가 창법으로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익숙한 가락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청중들은 눈을 감거나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한국인 교환학생 이윤호 씨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문화적 감동이 현장에서 폭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가진 힘은 단지 한국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보편적인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공연 후 관객 중 한 명이었던 인류학 교수 마이클 브레너는 그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내면 깊은 곳을 흔드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단 한 곡의 민요가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 지성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국경과 인종을 넘어 감동을 전달한 그 순간은 단지 공연의 장면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새롭게 각인시킨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리랑.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러나 그 의미를 다시금 곱씹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아리랑은 시대를 관통하며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대변해온 목소리였고 공동체의 정신을 지탱해온 노래였습니다. 아리랑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수많은 전설과 구전 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600년 전 고려 말부터 전해졌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선시대 민간의 애절한 연가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그 가사와 멜로디가 조금씩 다르며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리랑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자의 사연을 담은 채 불려지고 있으며 이것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노래로 엮여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이 곡을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피난민들이 이 노래를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의 바람 속에서도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던 것도 바로 이 아리랑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리랑은 단순히 과거의 노래가 아닌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2012년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가의 전통문화를 넘어서
인류 전체가 보호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을 한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감정을 표현하는 전통 민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가진 문화적, 예술적, 감정적 깊이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아리랑의 이국적인 선율과 정서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카네기홀, 파리 샹젤리제 극장, 런던 로열 알버트 홀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도 아리랑은 연주되어 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보내는 광경은 이제 한국 음악 공연에서 흔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곡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울려 퍼진 아리랑 또한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한 곡의 민요가 세계의 중심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는지, 그것은 곧 아리랑이 우리만의 노래가 아닌 모두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아리랑을 그저 전통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살아 숨쉬는 유산으로 더 자랑스럽게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감동적인 공연을 준비한 주인공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각각 음악학과 동아시아학을 전공 중인 이지은 씨와 김성민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 한국 문화를 어떻게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디펜딩 디버시티라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지은 씨가 먼저 아리랑을 불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성민 씨는 그 아이디어를 듣고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학기 내내 수업과 과제에 쫓기면서도 매주 도서관 한 켠이나 교회 연습실을 빌려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김성민 씨는 해금 연주를 위해 한국에서 직접 악기를 가져왔고, 현지에서 악기 수리와 튜닝에 들인 시간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전통 정가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감성에 맞게 표현을 바꾸기 위해 여러 명창들의 음원을 참고하며 밤늦게까지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정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의 공연이 하버드 행사 본부에 최종 승인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행사 기획자 중 일부는 전통 민요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청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동은 언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전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의 고향이자 동시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김성민 씨의 이 말 한마디가 행사 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공연 당일 아침,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한복을 다림질하고 무대 세팅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에서는 이지은 씨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중간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 들었던 아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늘 말씀하셨어요. 이 노래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란다. 그 말씀이 무대에 서기 전 저를 움직였어요. 이처럼 이지은 씨와 김성민 씨는 단지 공연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정신을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낸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무대가 아닌 그들이 직접 살아온 이야기, 한국인의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온전히 담은 한 편의 공연으로서 하버드에서의 아리랑은 그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행사장이 마련된 하버드 야드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청중들은 프로그램 안내지에서 아리랑 바이 코리언 두오라는 항목을 발견하며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무대가 조명으로 밝혀지고 이지은 씨와 김성민 씨가 천천히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순간이 시작된다는 직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성민 씨가 해금을 들고 첫 음을 긋는 순간 그 소리는 가을 바람을 타고 천천히 퍼져 나갔습니다.
해금의 음색은 한국인의 정서, 특히 슬픔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처음 듣는 이에게도 묘한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이지은 씨의 정가 창법으로 부르는 아리랑의 첫 소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도 단단했으며 동시에 한없는 그리움과 사랑을 품은 듯 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익숙한 가락이 반복되자 공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 사이에서는 잔잔한 감정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눈을 감고 곡에 몰입했고 어떤 이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은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을 이해하려는 그들의 진지한 자세는 이 곡이 언어를 초월한 예술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지은 씨가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잊은 듯 깊은 감정에 잠긴 그 표정은 무대 위보다도 더 진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끝난 후 몇 초간의 정적. 이 정적은 마치 관객 모두가 숨을 멈추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큰 울림으로.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훔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의 한 심리학 교수는 이후 인터뷰에서 그 순간은 순수한 감동 그 자체였다. 우리가 문화의 차이로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SNS에도 현장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버드에서 들은 가장 감동적인 공연, 아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인 줄 처음 알았다.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느꼈다는 외국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고, 공연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버드에서 울려 퍼진 아리랑은 단순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서를 공유하는 순간이었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은 아리랑이라는 단 한 곡의 노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부터 그 반향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직후 하버드 대학교 공식 SNS 계정에서는 한국 전통 민요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공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단 하루 만에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 음악에 이런 감동이 숨어 있다니 놀랍다. 언어를 모르는데도 이렇게 울컥하는 건 처음이다와 같은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버드 신문 거젯에서도 이 공연을 집중 조명하며 정서적 울림을 전한 문화적 다이얼로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현장에서 공연을 본 교수와 학생들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경제학과 데이비드 코헨 교수는 아리랑은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건드려졌다. 그 노래 안에 들어있는 감정의 결이 너무도 섬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은 우리의 민속음악과도 닮아 있어 친근했다.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의 감정은 같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이후 이지은 씨와 김성민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대학원 내 여러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한국 문화의 정서적 상징성과 예술 표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연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한국 전통음악에 담긴 철학을 진지하게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정가와 해금의 조화는 어떻게 세계인의 감정을 자극하는가라는 주제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 공연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도 보고되었고 외교부는 이를 문화 외교의 훌륭한 사례로 평가하며 해외 문화원 초청 공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지은 씨와 김성민 씨는 이후 보스턴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아리랑으로 여는 한국의 창이라는 이름의 순회 공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단지 음악을 들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관객과 함께 노래를 배우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정서를 나누는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버드 내 아시아계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이 공연을 계기로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코리언 헤리티지 위크를 새롭게 기획하며 한국의 역사, 음식, 의복, 그리고 음악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본 한 학생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오늘 아리랑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 곡이 이끌어낸 변화는 단지 음악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자긍심의 회복이었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진심의 전달이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와 이야기, 그리고 진심을 담은 하나의 선율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아리랑 공연은 단지 감동적인 한순간을 넘어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문화단체는 이 공연을 계기로 문화적 울림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정책적 방향성의 재점검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공연 이후 한 달 동안 아리랑 관련 유튜브 검색량은 미국 내에서 2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해외 검색 또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공연이 문화는 감동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K-팝, K-드라마 등으로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리랑과 같은 전통 문화가 세계인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화 외교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문화의 스펙트럼은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공감과 감동으로 연결되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에서의 공연 이후 미국의 몇몇 주요 대학들은 한국 전통음악 관련 교양 과목 개설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지은 씨와 김성민 씨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와 공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연주자에 그치지 않고 문화 전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내에서도 그들의 공연은 재조명되었습니다. SNS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어 이들의 공연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세계가 감동한 이 소리를 우리도 더 사랑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리랑 챌린지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고, 다양한 버전의 아리랑이 새롭게 탄생하며 전통 문화의 재해석 열풍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공연은 또한 한국의 음악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몇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아리랑을 포함한 한국 민요를 정규 음악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을 보였고, 교육청은 전통음악을 통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반응을 의식한 대응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곡의 노래, 한 번의 공연이 만들어낸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문화는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며, 감동은 그 가장 강력한 전달 방식이라는 것을 아리랑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지은 씨와 김성민 씨, 그리고 그들을 지켜본 수많은 이들의 반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의 힘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울려 퍼진 아리랑은 단지 한편의 감동적인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문화적 깊이와 감성이 전 세계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우리 스스로도 잊고 지냈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 주었고, 동시에 세계가 그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언어를 뛰어넘고 국경을 넘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조차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리랑은 그 다리 위를 건너온 노래였습니다. 수백 년을 지나며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담아온 그 선율은 하버드의 젊은 학자들에게, 교수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작은 기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움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아리랑은 무엇일까요? 세계인과 나누고 싶은 우리만의 감정, 이야기, 선율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 속에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하버드 아리랑 공연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진심 어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